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지난주 게시된 삼성중공업 10월 IR 자료 보시면 현재 삼성중공업이 추진 중인 해양 플랜트 이제 목록이 쭉 나오는데 금년에 수주가 가장 유력한 것, 그 빨간 줄 쳐놓은 거요. 이게 이탈리아 에니가 추진하는 그 코랄 노르테 FLNG 아닙니까? 연산 한 350만 톤짜리. 연말경 이러면 11월경 수주 가능할 것으로 저도 이렇게 최근에도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예, 이러면 11월경 수주 가능하다. 그런데 이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나온 보도 보시면은 에니사가 이 프로젝트 FID, Final Investment Decision 요 결정을 24년 6월 말까지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된 두 군데 그 독자적인 소스로부터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 밝히기를 원하지 않아서 이제 익명 처리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공정은 현재 대략 한 90%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데 최종 FID는 H124 그러니까 24년 상반기 중에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이게 23년 수주 실적이 잡히느냐, 24년 그 수주 실적이 잡히느냐, 요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결정이 이제 호재냐 악재냐 이게 문제인데 이 시장이 당장에는 그 실망할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냉정하게 보면은 삼성중공업의 현재 여건, 즉 도크 지금 차고 있고 꽉 차 있고 도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쇼티지라는 겁니다. 조선사 공급 능력 쇼티지입니다. 수요 초과 공급 부족 이런 상태입니다. 인력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해양 플랜트를 지금 연간 3건 이상 계속 동시 수주가 힘들다는 그런 어떤 그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능력 포화되어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23년에는 델핀 FLNG 한 척 될지 두 척 될지 아직은 이제 불확실한 것 같은데 그러나 한 척은 최소한 한 척은 거의 되는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에 코랄 노르테지구 수주하고 또 캐나다 펜비나가 하는 그 세다 FLNG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정으로 가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 말까지 이렇게 타임 호라이즌을 놓고 본다면은 실망할 건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또 이와 관련해서요, 그 기사 사진 보시는 것처럼 그 한화오션도 이거는 기사 나온 지는 좀 오래됐는데 관련해서 같이 한번 다뤄보면요. 한화오션도 27만 큐빅미터급으로 큐맥스 LNGC 요거 이제 설계를 했고 그 DNV에서 AIP 기본 인정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보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결론은 지난번 가스텍 2023에서 후동중화가 발표한 그것과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골자를 보면은 물리적인 사이즈는 길이 1132피트니까 대략 한 345m 정도 되잖아요. 화물창도 5개 사용하니까 후동중화하고 같고, 엔진하고 화물창도 달라질 거 없잖아요. 어차피 프랑스 GTT 멤브레인 화물창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은 이미 1세대 Q맥스급 LNGC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해서 지금 카타르가 지금 수십 년째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후동중화 입장에서는 뉴스 거래가 될 수 있지만 한국에게는 저는 그건 뉴스가 아니지 않을까, 새로울 거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스펙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선박 사이즈 결정하는 것은 선박이 사용할 인프라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으로는 크게 건조하는 것은 큰 어떤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 그다음에 또 항만 시설 요 어떤 인프라에 의해서 선박의 사이즈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시장의 요구사항이죠. 시장의 변화. 이게 현재의 17.4만 큐빅미터. 이게 이제 표준 사이즈인데 LNGC에서 이보다 더 큰 선박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카타르의 3차 발주에 Qmax급 15척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보도가 나왔고요.
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곳이 알래스카의 LNG 프로젝트도 있고 캐나다 서부 해안의 프로젝트 대표적인 게 지금 펜비나가 하는 세다 FLNG 프로젝트 또는 시리심 FLNG 프로젝트 이런 거 아닙니까? 또 가령 또 아프리카 동부에서 아시아로 올 때 또 아프리카 서부에서 유럽으로 갈 때 이때는 특히 Q막스급이 규모의 경제 발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LNGC 분야에서도 앞으로 선박 사이즈가 한 단계 더 커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이게 요걸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만에 아주 가슴이 뻥 뚫린 아주 시원한 대박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형 화물창 KC1을 둘러싼 지리한 소송전 있지 않습니까? 예. 가스공사 완패했고요.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이 완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가스공사는 삼성중공업한테 726억 원 돈 줘라. SK해운한테는 1154억 원 돈 줘라. 이런 1심 판결이 어제 났다는 거 아닙니까? 삼성중공업의 청구 금액은 여러 번 이제 선박 수리비 할 때 든 돈 801억 원 이렇게 청구했고요. 그중에 726억 원이 인용됐다는 것이고 SK해운은 미운항 손실로 1158억 원 청구했는데 1154억 원 인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청구 금액과 인용 금액을 보면 이건 사실상 가스공사 완패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한국형 화물창 연구개발 과정에 도대체 무슨 긍정적인 기여를 했을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예, 매우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평가는 이전에도 여러 영상에서 몇 번, 한 서너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화물창 기술은 이거 국가의 핵심 전략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KC1 개발했고요. 그게 개발을 전혀 없는 기술,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데 실패할 수 있잖아요. 문제점 생길 수 있고요.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게 연구개발 과정인데 이미 KC1을 개발했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중공은 지금 꿈도 못 꾸죠. 이런 거. KC1도 꿈도 못 꾸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미 KC1을 개발했고요.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개량을 해서 더 좋은 KC2 개발 완료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KC2 빨리 상용화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프랑스의 GTT와 진검승부를 펼치고 그래서 거기서 이길 전략 요걸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분야에 돈과 에너지를 이제 쏟아부어야 하는데 이거 완전히 KC1 둘러싼 소송은 돈과 에너지를 낭비한 완전 쓰레기 소송이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소송을 통해서 얻을 중요한 소송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할 가치를 확인하고 이런 소송의 어떤 긍정적인 면, 모든 소송을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KC1 관련 소송은 완전 돈과 에너지만 낭비한 쓰레기 소송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나마 공정 상식 부합한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그야말로 상처뿐인 승리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애초에 소송할 것도 없이 당사자 간에 어떤 손실 관련 의견차가 있다면 그거는 크게 봐서 그 손실이라는 것은 화물창 연구개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빨리 적절하게 합의 해결하고요. 그래야지 변호사 비용도 아낄 거 아닙니까? KC2 개발 성공적으로 상용화시키는데 여기에 돈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처음부터 맞았다 이겁니다. 법을 팔아야 밥이 생기는 이 법돌이, 법순이들, 이 법장사치 입장에서는 소송 승패는 일단 뒷전이죠. 이 법장사치 입장에서는 일단 싸움부터 시작을 해야 착수금이라는 돈이 생기니까 그래야 매출이 잡히고 성과급도 생기니까 그냥 법장사치들 완전히 양아치로 보이는데 걔네들은 무조건 싸움 시작하는 것이 어떤 흉측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법장사치 전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 경영진들이 독자적으로 잘 판단해서 이 정도로 싸움질을 빨리 정리를 하고요. 항소하지 말고 빨리 분쟁 마무리하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싸움질 계속하면 할수록 더 손해라는 겁니다. KC1 문제점 개선한 KC2 이 한국형 화물창 이게 이제 나왔잖아요. 물건이. 이걸 활성화시키는
장기적인 어떤 건설적인 어떤 그 창의적인 노력 이걸 지금부터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KC2가 끝이 아니잖아요. 이건 또 다른 시작이 불과하잖아요. KC2 다음에 그 더 좋게 만든 KC3, 그보다 더 좋게 만드는 KC4 계속 업그레이드 해서 결국에는 GTT 완전 따돌리고 여기 이 분야에서도 한국이 글로벌 제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소심 부추기는 법 양아치들은 이런 경우에 완전히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경제발전 방해물이다. 기생충 같은 것든 그런 존재들로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그 KC2 화물창 관련 영상을 제가 몇 번 올렸는데 그때도 비슷한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삼성중공업이 결국 이번 소송에서는 이길 거라고 이렇게 명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간단합니다. 설계를 가스공사가 했다는 것.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소형선 2개는 지금 잘 운행하고 있잖아요. KC1을 사용해서. 그렇잖아요. 배를 4척을 만들었잖아요. 대형선 2척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고 나머지 2척은 지금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예? 그거 갖고 지금 벙커링 겸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국내에서 잘 사용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설계를 가스공사가 처음에 했다는 요게 이제 그 문제의 출발인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고객인 가스공사가 시킨 대로 일을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스공사 설계대로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삼성중공업은 선박 건조 전문가이기 때문에 설계가 좀 부족하거나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다 뭐 이래 되면은 알려줘야죠. 이의 제기하거나 뭐 정보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이 과정에 설계 흠길이 있는 걸 알고도 또는 아는 과정에서 고의 과실로 모르고 그 과정을 소홀히 해서 그래서 하자에 있는 선박을 만들게 됐다면 그거는 삼성중공업이 그 한도에서 책임질 가능성도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그런 설계 좀 이상하다 이거 뭐 수정해야겠다 이런 어떤 피드백 과정을 지나칠 정도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삼성중공업 조언을 듣고 최종 결정하는 건 누굽니까? 발주처 아닙니까? 가스공사 아닙니까? 가스공사 책임이지 뭐. 이걸 뭘 이렇게 싸움질을 하고 난리냐고. 예? 삼성중공업이 만들었던 수많은 그 LNGC 아무 하자 없이 전 세계를 지금 주름 잡고 있잖아요. 왜 가스공사가 설계한 것만 하자가 발생했는가 이겁니다. 이거는 삼성중공업의 제작상 하자가 아니라 가스공사의 설계상 하자라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빨리 인정하고 털어버리고 손에 이렇게 소송할 거 없이 합의해서 좀 수리비 같은 건 실비 아닙니까? 실비. 예? 이렇게 좀 빨리 해결하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이 선수들 할 일 아니냐 이겁니다. 예.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